자, 다음은 이제 인맥경영입니다. 인맥경영. 인맥경영은요,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제 군대 지휘관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CEO도 그렇고,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관리해야 된다. 왜? 모든 일이, 그죠? 모든 조직에서, 모든 업무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뭐 아주 기가 딸토록 들었대요. 적재를 적소에 배치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러자면 이편무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편무방이 뭐냐? 또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게 맹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유교사회의 인재 등용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편무방, 이편. 사람을 쓸 때는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을 세우되 친소와 귀천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하고 덜 친하고 안 친하고 귀천, 귀한 출신이고 천한 출신이고 출신, 지역, 학벌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방, 어느 쪽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사람을 쓸 때는 내 편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전문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편무방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대용, 아까 말씀드렸죠? 선박 전문가예요. 그래서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거북선 건조 담당관 감조군관으로 임명해서 썼어요. 문관 정경달, 이 사람 행정 전문가, 아주 둔전 경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종사관으로 발탁해서 썼어요. 문관인데 이분도 종산품이야. 문관이 옛날에 숙문, 천무 이래가지고 사실 이 선산 부사까지 지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종사관 비서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자신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일 잘하는 사람 써야 된다는 것이지. 어? 물길 전문가 어영담, 이 사람을 참모장, 조방장으로 임명해서 썼어요. 이게 사람을 쓰는 원칙이야. 다른 사람을 쓰는 원칙. 그 자기 자신을 쓰는 원칙은 어땠을까? 어? 이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이순신. 제목은 없어요. 이 시를 언제 쓰는 거냐면 이순신 장군이 병자년 1576년 2월 달에 무과 식년시에 급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임명이 되냐면 12월 달에. 거의 1년을 기다려서 저 동구비보 북방에 동구비보 권관으로 임명이 돼요. 거의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그 심중을 토로한 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쓰임을 받으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할 것이고 쓰임을 받지 못하면 농사짓고 살면 그 또한 족하리라. 권세 있는 자의 아첨하여 어떤 영화를 구하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는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게는 절대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건 없었어요. 부당한 청탁은 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는 얘기지만 많이 들은 얘기지만 더 하면 이조판서 율곡 이가 이순신을 한번 만나보자고 그랬어요. 같은 독수이시야. 그 이순신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야. 왜? 이조판사는 공직자들의 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같은 독수이신데 이하 부정관이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않는 것이에요. 과전불람이에요. 오이반 옆에서는 집신끈을 고쳐매면 안 돼. 그게 선비정신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독수이씨 그 사람 만나면 오늘 의심받을 일 아닙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같은 문중이라 만나볼 수는 있지만 같은 독수이씨라 못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병조판서 김기영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소녀를, 이순신은 그때 이제 이미 결혼했어요. 온양방 씨하고. 제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녀를 이순신의 소실로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단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군문에 갓 나와서 권문세가에 의지해서 내 개인적인 영달을 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보 이순신이에요. 바보 이순신. 바보 이순신. 아, 이조 판서가 누구예요? 인사권을, 공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 병조 판서가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이에요. 자기는 지금 봉사하면은 종팔품이니까 중이나 한 대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국방부 장관의 사이가 되는데 할렐루야. 저 같은 인격이면 얼른 쫓아갔을 거예요. 어?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런 꼬장꼬장한 사람이니까 제가 인맥을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인맥이 있겠어요? 무슨 인맥이 있겠어요?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죠.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순신은 화려한 인맥을 구사하고 있었다. 구축하고 있었다. 어떻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노하우로 자기의 인맥 지도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전부 난중일기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다 연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난중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순신의 난중일기 보면 무엇을 곳곳에 뭘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어디로 쓰냐? 조정과 전선으로. 어느 날 아침에는 하루에 연암에 통에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느 날은 14통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컴퓨터를 열고 키보드를 두드려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먹을 갈아야 되잖아요. 붓으로. 화선지에. 그걸 아침에 14통을 썼다? 뭐 연애 편지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 썼냐? 여기 있어요. 영의정, 유성룡, 우의정, 정탁, 진율사, 이축. 답장이 왔다. 답장은 편지를 썼기 때문에 해답으로 오는 게 답장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영의정, 우의정, 진율사 전부 정일품인 조정의 핵심 실세들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순신이 편지를 나눈 대상은 난중일기에 보면 의정부 6조 3사가 다 들어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 예조, 호조, 병조, 형조, 공조, 대사관, 대사원, 대제학, 도승지, 일선, 지휘관까지 다. 자기하고 같은 편, 예를 들면 뭐 동인, 남인, 같은 당색한테만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인, 북인들하고도 편지를 써요. 예컨대 좌의정 윤두수, 예조판서 윤근수 형제, 또 후임 좌의정 김응남, 병조판서 심충경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서인들이에요. 이분들하고도 편지를 나눠요.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가 저 남쪽 최전선에 있는데 조정에서 대신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근데 이순신이 안부를 전해주고 상황을 알려주고 전황을 알려주고 전략을 논의하는데 어떻게 이순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겠냐. 어? 오고 가는 편지 속에 싹 트는 우정입니다. 싹 트는 우정이에요. 자, 다음에는 예의로 전하는 선물이에요.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보면 뭘 그렇게 주었다, 보냈다, 바쳤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봉에 올렸다, 주워 보냈다, 들려 보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야, 이순신 장군이 뇌물이나 바치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이 바친 그런 보낸 선물은 화살, 패도, 이게 뭐 칼, 단도 뭐 이런 거겠죠. 목, 종이, 부채, 가죽신. 그 수영의 공방이나 둔전에서 경작한 그런 특산물들이에요. 여기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요. 을미년 9월 17일, 이게 음력이에요. 여기 나오는 날짜는 다 당신은 음력이었으니까 이게 뭐 10월 뭐 이때쯤 되니까 그때 이제 유자가 한참 새로 수확할 때겠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자 30개를 영의정 유성룡에게 보냈다. 저 이 기록을 보면서 혼자 웃었어요. 영의정이 누굽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이에요. 국무총리예요. 근데 유자 30개, 이게 무슨 한 봉다리도 아니고, 이야.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유자가, 우리는 유자 많이 안 먹잖아요. 그 유자가 보니까 이게 과일이 아니라 약재더라고.
예, 아주 귀해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다고 그래요. 그 뇌졸중, 중풍,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필히 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무슨 유자를 선물을 보낸 게 아니라 보약을 보낸 거야, 보약을. 아마 이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뭐라고요? 시향 제사 때도 꼭 유자는.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그죠? 예. 이게 만일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거를 뭐 한 수레를 보냈다, 한 박스를 보냈다 그러면은 뇌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을 보내는 거예요, 정성. 새로 유자가 수확이 됐으니 이게 건강에 좋다 그러니 드셔보십시오. 이게 이순신의 정성인 것이죠. 이순신의 정성입니다. 주고받는 선물 속에 싹트는 우정.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정성으로 건네는 술잔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참 술을 많이 드셨어요. 좋아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난중일기 전체 기록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이제 활을 많이 쏘았다. 270회 정도 나와. 그 다음에 몸이 아프다. 불편하다. 그 180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세 번째로 많이 나와. 140회.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보면은 술을 혼자 마시잖아요. 그리고 포금 마시지도 않아요. 거의. 물론 뭐 그런 경우도 한두 번 기록에 있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의 마시는 술은 이게 이제 이 상관들, 도체사사, 도안수들하고 먹는 술은 전황을 토론하는 술이에요. 동료 장수들하고 마시는 술은 단합을 도모하는 술. 부하 장졸들하고 마시는 술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여기 보세요. 술잔 네순배를 돌리고 밤에 깊도록 뛰놀게 하는 것은 스스로만 즐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병들의 노고를 풀어주고자 한 것이었다. 5월 5일이에요. 이날이 언제? 단오날입니다. 명절날이에요.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부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술을 건넜다는 것이죠. 그 이순신이 이렇게 이 부하들과 또 휘하 장수들과 상관들과 이게 술잔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성을 서로 이제 단합을 도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순신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편지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과 또 예의로 전하는 선물을 나누고 또 정성을 건너내는 술잔들이 어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한 인맥이 형성된 거예요. 인맥 지도가 그려진 거예요. 네트워크가 형성된 겁니다. 비빌 만한 언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종유년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지 않습니까? 삼도수군 동자에서 파직되고 의금부 감옥에 갇혔을 때 임금 선조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순신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탁. 이분의 호가 약포인데요. 이순신보다 나이가 19년 선배. 아버지 같은 그런 선배 군인입니다. 이분하고 끊임없이 편지를 나와요. 난중일기에 끊임없이 나와요. 여기 지금 이분이 이제 이순신을 살려야 된다 하는 구명상소를 올려. 신구상소. 그 신구위라고 제가 썼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구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순신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정탁이 이순신을 구명하기 위해서 올린이 아니라 쓴 상소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순신 옥사, 이게 첫 번째 쓴 거예요. 두 번째 쓴 게 논구 이순신 차, 이걸 줄여서 신구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쓴 건 뭐냐면 먼저 이순신 옥사이를 임금한테 올렸어요. 이순신 죽이면 안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근데 빨리 윤호가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더 간절하게 이제 더 내용을 부과해서 써놓은 장계가 논구 이순신차 신구차예요. 그걸 이제 막 올리려고 그러는데 앞에 올린 이순신 옥사의가 윤호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올리지 않았다.
정탁의 약포집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논구 이순신 차관이라 이순신이 죽음을 면한 상소문은 이순신 옥사의다. 굳이 줄인다면 이순신 옥사의 신구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정탁의 그 직위가 뭐냐. 그 당시 뭐 직위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직위가 뭐냐 그러면 유성룡의 징비록에는 판중추부사라고 나와요. 이은상이 번역한 이충봉전서에는 우의정이라고 나와요. 근데 약포집엔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행지중추부사였다. 이렇게 이제 정탁이 신구 상소 올려 살아났죠. 그 다음에 정경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둔전 행정 전문가. 1년 딱 종사관한 사람이에요. 이 난중 얘기를 보면 이 정경달이 오면 그 부임에 오는 날부터 이순신하고 술을 마시면서 둔전 경작을 논의하고 군정을 논의해요. 이 정경달이 그때는 이미 이제 딸이 헤어져 있을 때인데 이순신이 이게 곧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독대 신청을 하는 거야. 이순신을 죽이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절대 죽이면 안 됩니다. 이게 정경달이 이게 임금에게 독대를 했어요. 다음에 황대중. 이 사람은 이제 해상 의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양건당이 전륜발이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양건당 그런 의병장인데 이분은 그 가보전의 그 거제 진공 장문포 작전에도 또 다른 의병장 곽재우 김동영하고 같이 이순신 밑에서 싸웠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순신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27일 내내 옥문 앞에서 농성을 하면서 이순신 구명상소를 벌렸다는 거예요. 이원익,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선생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 선조 때 이제 영의정 했잖아요. 광해군 때도 영의정을 해요. 인조 때도 영의정을 해요. 이순신이 가장 존경했고 또 이순신을 가장 아꼈던 이 도체찰사 이원익이 임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순신을 죽이는 거는 외적들이 원하는 거예요. 외적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다 누구냐. 이순신이 평소에 편지를 나누고 일물을 나누고 숫자를 나눴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평소에 그런 관계를 구축한 거예요. 정성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관계를 돈독히 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을 때 이러한 화려한 인맥들이 화려한 구명 활동을 펼쳤다. 이순신에게 배우는 인맥 경영이고요.